자, 추리통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는 요약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의 핵심은 사실은 이게 답니다. 모집단이 있는데, 그죠?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떤 샘플을 추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추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뭐 임의로 추출할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칭화 추출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공부에서 내가 자격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공부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그거 딱 맞더라고 이거랑.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ADSP가 있건 빅데이터 기사가 있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으면. 자, 뭐 1급까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분질, 그죠? 분질 형태로 어떤 샘플링을 추출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샘플링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냐, 그죠? 이 어떤 의미를 갖냐, 요약 정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샘플링을 가지고 우리가 다 쓸 수도 있지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학습 데이터와 샘플링을 검증 데이터, 뭐 검증, 밸리데이션 그래도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 그래도 돼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눠요, 샘플링을. 그러면 보통은 7대3으로 나눠요. 실제 학습을 위해서 뭔가 이 의미가 뭔지 알기 위해서 쓰는 거 한 70%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통계적 모델, 뭐 이 가설이 맞아 틀려? 이런 게 나온다면 이 30%를 가지고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가설을 세우죠. 뭐는 뭐일 거야. 그죠? 아마 뭐는 뭐일 거야. 거리가 멀면 공부를 못 할 거야. 그죠? 이런 가설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그 가설이 맞는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모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클인 거예요. 그냥. 이 사이클이 다인 거예요. 이 사이클. 자, 그러면 뭐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이제 끝에 가설을 한다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말을 이미 했고, 여기에 보면 차이 검정과 관계 검정이라는 말이 있죠. 차이라는 말은 비교잖아요, 비교. 그죠? 이 집단과 이 집단이 뭐가 다르지?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비교를 하냐? 평균과 분산을 비교를 해서 판단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균과 분산으로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럼 관계 검정은 도대체 뭘 하냐? 내가 바뀌면 너도 바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상관 검색, 상관 분석, 그죠? 상관 분석이 있고, 또 하나 x 값이 바뀌면 y 값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수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그 수식이라는 게 곱하기입니다. 그냥 곱하기인데 어떤 회귀값 같은 거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항상 가중치라는 걸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중치라는 걸 써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 검증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변수 2개만 할 때는 뭐 상관 분석,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변수, 그 다음에 변수가 질적 변수야? 그럼 교차 분석. 질적 분석은 어떻게 기술 통계 요약했죠? 빈도수였죠, 빈도수. 그 빈도수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교차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적 분석은 숫자였잖아요, 숫자. 그죠? 숫자였으니까 이 숫자가 바뀌면 너 얼마나 바뀌니? 그게 상관 분석이었죠? 그게. 그래서 그때는 양적 변수를 할 때는 관계 검증에서 상관 분석을 해야 된다. 그죠? 이해되시죠? 변수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변수의 수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값이 전과 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기 전, 비타민을 먹은 후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관계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이 검증이 훨씬 더 심플하죠. 그죠? 뭐 저거 그 평균과 분산 갖고만 하니까. 자,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 추리 통계는 뭘 하냐? 지금 가설의 형태가 있는데, 가설의 형태라는 거는 별건 아니고 괜히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요. 그냥 요거 하나만 써놓을게요. 그냥 기무가설. 그래, 기무가설은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거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럼 뭐예요? 신차는 연비가 좋을 거다.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 그죠? 새 차는 연비가 좋을 거다. 근데 부정이니까
새 차는 연비가 안 좋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말이 맞냐 틀리냐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 대립가설인 거죠. 대립가설. 다른 말로 연구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도 그렇고 이런 말도 그렇고 교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게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그러면 그런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냐 틀리냐 유의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유의도를 판단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검정 통계량, 두 번째가 p-value. 이런 것들로 판단해요. 그러면 이 판단의 기준은 뭐냐? 5%입니다. 5%. 5%를 기준으로. 왜 5%일까요? 아까 이 그림에서 요 실내 구간이 95%였잖아요. 요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채택. 요 안에 안 들어오면 기각.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요각을 구하는 게 p-value인 거고, 똑같은데 요 구간에서 구하는 게 검정 통계량이에요.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95%를 기준으로 뭔가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모수에 의한 검정 통계 방법이 있고 비모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t-테스트와 아노바라고 있죠. 이 아노바는 분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노바는 분산이고 t-테스트는 평균의 비교예요. 평균의 비교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차이 검정이에요. 차이 검정입니다. 그리고 Z 검증이라고 있죠. Z 검증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원래 면적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포에서. 그래서 그걸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뭐 비모수에 의한 방법은 뭐 등등이 있고 이건 뒤에 가서 보죠.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데이터가 어떤 규칙을 따르냐,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냐라는 걸 분석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뭐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인데 아까 이산과 연속이라는 말을 배웠죠. 이산은 뭐였어요? 정수. 연속은 실수. 그죠? 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쭉 한번 가보죠. 이산 분포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분포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분포가 있고 얘는 그냥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용어만 기억하세요. 확률 변수를 어떻게 해요? 정수로 표현한다. 뭔가 딱딱 끊어지죠. 값들이. 그죠? 뭐 1, 2, 3, 4.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산 분포라고 하고 이 항은 그죠?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만. 이 항이잖아. 이 항. 두 개. 그냥 두 개. 그죠?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만 나타나는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뭐 포화성 분포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믿을만 하고 있어요. 개념만. 시간과 거리, 공간 이런 데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을 의미한다. 이런 분포들은 쭉 넘어갑니다. 그다음 초기화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되는 경우. 그죠? 여기까지 그냥 믿을만 하세요. 자,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죠. 연속 확률 분포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값들이 어떻게 해요? 실수로 떨어지죠. 그죠? 전부 다 실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레인지, 어느 구간의 분포를 따르냐를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정규 분포죠. 그죠? 아까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쭉 넘어가요. 자, 뒤에 보시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의 면적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게 적분식이에요. 적분으로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렵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려워서 어떻게 한다? 변환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죠. 이쪽 분포는 범위가 55에서 60이에요. 이쪽은 170에서 180이에요. 단위가 다르죠. 그럼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안 되지. 0과 1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잡혔구나.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0과 1로 변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0과 1의 변환. 이거 변환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환들은 저런 거 필요하죠. 우리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기업의 데이터를 다 갖고 왔어. 그랬더니 뭐 변수가 엄청 많아. 그죠? 변수도 엄청 많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측정 단위도 다 틀려. 단위가 틀리면 어떻게 이렇게 상대 비교할 때 문제가 되죠. 그죠? 서로 간에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부시맨의 평균 키와 한국 남자의 평균 키를 비교하면 이걸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동일하게 변화를 해야 되니까 0과 1의 변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성분 분석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독립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수들을 많이 넣으면 정말 옳은 결과가 나오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핵심적인 것만 뭔가 넣어주면 더 옳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차원 축소 기법이에요. 차원 축소. 차원 축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립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때려 넣어야 되냐? 그러면 독립변수 중에 어떤 거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원 축소 기법이 뭡니까? 주성분 분석이 되는 거지. 그죠? 주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핵심 변수가 뭐냐? 차원 축소 분석 중에 하나가 주성분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변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환할 거냐? 어떻게? 왜?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분석 형태로 뭔가 바꿔줘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개수 축소. 좀 줄이자 이거죠? 좀 줄이자. 예, 그런 얘기죠. 개수 축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규 분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차트를 그려봤는데 이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약간 모양이 정규 분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로그를 씌운다거나 제곱을 해갖고 이 차트의 모양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정규 분포 형태에서는 맞춰주려고. 이해되시죠? 그런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게 이런 거를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